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있죠? 거래소에서 파일을 출금하자 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 커뮤니티 방에서도 관련 글들이 계속 공유가 되었었는데요. 어제 제가 채팅방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취지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거래소에서 출금하는 것이 아니라 OKX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파일을 출금을 해야 된다라는 점으로 이 글들이 공유가 되었었고, 그래서 왜 하필 OKX에서 출금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고, 또 출금을 서로 해 나가면서 바로 이제 파이코인 가격이 조금씩 상방으로 움직이면서 커뮤니티 멤버들이 지금 출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면서, 당시 저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채팅방에서는 그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하지 말 것을 당부를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는 바이빗 지갑에서 이제 역대급 큰 해킹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수많은 자금들이 거래소에서 출금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였기도 하였고요. 또 당시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많이 빠지긴 했었지만 이 해킹된 이더 물량이 오히려 동결된 것과 다름없이 여겨지면서 결국 이더의 유통량을 줄여준 효과가 되어버린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반대로 호재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약간 반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이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로 충분한 매도세가 나왔었고, 타이밍적으로 한번 좀 펌핑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한두 시간 만에 서로 출금을 인증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파이코인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것이 거래소의 출금의 힘이다,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 방에 대화가 오고 갔을 때는 과연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맞는가 좀 의문점이 들었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집에 저녁에 와서 이제 여러 데이터들을 살펴보면서 한참을 저도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이 운동이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글로벌적으로 확산이 되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개미 투자자들이 어떤 단결을 해서 시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이 질문에 대한 힌트는 있었죠. 2021년에 이 게임스탑 사태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었지만은, 당시 개인 투자자들이 커뮤니티에서 서로 결집하고 매수세를 형성을 했고, 기관 투자자 이 헤지 펀드들의 공매도를 반대로 이 숏 스퀴즈를 내버리면서 주가를 폭등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파이 커뮤니티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매우 거대하기 때문에 국내뿐만이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단합을 하게 되면은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존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조금 분석을 해보았을 때 우리가 알던 것과는 조금 다른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을 좀 곁들여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로파이에서 거래소 리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파이 KYB를 통과한 거래소, MEXC 거래소까지 총 5개 거래소가 지금 리스트에 나오고 공식적으로 파일을 상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래소로 흘러간 물량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익스플로파이에 나오는 기준으로 카운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약 1억 2천만 개 정도 파이가 카운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지표는 매우 최소한의 지갑의 물량만 카운팅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소 지갑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수동으로 어젯밤에 체크를 좀 해보았는데요. 거래소들 지갑이 좀 더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 5천만 개 이상은 더 플러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최소 1억 7천만 개 이상 또는 제가 찾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2억 개 이상은 넘어가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소들은 서로 실시간으로 계속 대량의 파일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거래소가 실시간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트겟 거래소에서 게이트.io 거래소로 한 번에 100만 개씩 그 이하로도 계속 파일을 옮기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게이트.io도 비트겟으로 파일을 계속 싸줄 때가 있죠. 또는 파이넥스 거래소에서도 OKX 거래소로 물량을 싸주고 또 반대로도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KYB를 통과한 MEXC 거래소도 OKX 거래소와 파일을 이 매수매도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기록은 제가 X에 지금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X에 올리고 있는 이유는 저도 이런 데이터를 취합을 하게 되면 그 기록을 저장해 놓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X에 이런 기록을 종종 올리곤 하는데, 여기 5개 거래소가 지속적으로 수십만 파이, 수백만 파이들을 서로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로는 다양하겠죠. 일단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매수 매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특정 거래소에서 갑자기 유동성이 부족해진다면 다른 거래소에서 빠르게 파일을 사와야겠죠. 또는 이 거래소가 실시간으로 가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가격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자금이 크게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소 간의 가격이 조금씩 밸런스가 이제 맞아 들어가겠죠. 또 이런 거래량이 생겨나면 시장에서 거래량을 크게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내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데이터만으로는 정확히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거래소에서 물량을 빼낼 거면 한 거래소를 타깃을 하면 안 되고요. 전체 거래소에서 다 물량을 빼낸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나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OKX 거래소에서 출금을 해봤자 다른 거래소에서의 볼륨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것을 너무 단기적으로만 생각하면 힘이 든다라는 얘기가, 중요한 건 파이 가격이 상승하면요, 다시 이것을 어느 정도 익절하기 위해서 이 거래소로 입금이 되는 양은 자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파이가 어느 정도 이제 매도세가 나오면서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시장의 순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시작을 하더라도 장기로 보고 인식 변화를 위해서 긴 캠페인으로 진행을 해야지 한두 번에 너무 힘을 쓰려고 하면은 이것도 오래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공유를 해드릴 데이터는 코어티 물량이 이제 거래소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은 물량은 아닌 것 같은데요. 소수의 물량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GAOD라는 지갑이 무엇이냐면요, 파이코어팀 200억 개 물량을 담당하는 초기 지갑인데요. 여기서 GAW4와 같은 지갑을 잘게 만들어서 각각의 지갑에 200만 개 파일을 분산 저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GAW4는 또 다른 지갑 GCC5라는 지갑으로 200만 개를 다시 옮겼고요. 그리고 GCC5 지갑을 추적을 해보면요, 여러 거래소에 물량을 계속적으로 입금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0만 개 또는 30만 개 등등, 또 만 개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소수 물량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확률상 코어팀이 오픈 네트워크가 전환이 되면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는 이제 단점이 생기겠죠. 또 하나의 매도세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나마 여기서 위안을 얻자면은 어차피 코어팀도 ICO나 프리세일을 진행을 하지 않았고 그들의 수익을 어느 정도 실현을 해야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수익 실현을 함에 있어서 대량의 매도세가 한 번에 나오지는 않고 이렇게 찔끔찔끔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코어팀의 매도 물량도 조금씩 살펴보면서 이 시장의 가격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가 이 단기적으로는 파이 가격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파이 코인의 이동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데이터 공유는 이렇고요.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출금, 이 캠페인 이런 부분을 X에 계속적으로 글을 올려보고 한국의 상황을 한번 전해보고는 있는데, 한국은 현재 최대한 많은 파이를 구매해서 다시 비스탁형 지갑으로 출금을 해나가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이 운동에 동참하고 싶은 리더가 있나요? 라고 글을 써보았고 1시간 정도 되었는데 꽤 많은 반응과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글로벌적으로 나가면 그렇게 유명한 파이 인플루언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할 수 있는 건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이런 캠페인이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글로벌적으로 계속 인식을 점차적으로 시켜주고 다음 단계를 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슈를 좀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태민님 채널에서 파이코인을 다루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비투시아님이 파이코인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제 개인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비투시아님이 제가 손꼽는 암호화폐 유튜버 탑5에 무조건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분들이 파이코인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것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태민님 또한 제 개인적 기준 탑5에 무조건 드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태민님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비트코인의 본질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글을 써왔었고, 이더리움이 출시할 당시에 이 비탈릭 부테린이 국내로 와서 이 컨퍼런스 연사로 참석할 당시 오태민 님도 같이 1세대 비트코이너로서 여기에 연사로 참석을 했을 만큼 매우 초창기 이 비트코이너이자 이 맥시멀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모비코인을 따로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일부 비트코인 진영에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가 보여준 깊이 있는 지식이나 폭넓은 정보력을 우리가 고려를 해봤을 때는 국내에서 이분을 능가할 인물을 찾기 힘들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내 방송에서도 이 비트코인의 정세를 논의할 때 대표적인 전문가로 항상 여러 방송에서 이 오태민님을 초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경우가 많고요. 그만큼 현재 영향력은 국내에서는 탑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어제는 오태민 님도 파이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지금 썰을 풀겠다고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시청을 하셨을 텐데, 저도 기대를 하고 보았는데 역시 오태민 님은 깊이가 달랐고 이 파이에 대해서 매우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서치를 해보지는 않았겠지만 이 코어팀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꿰뚫고 평가를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생방송을 보면서 노트를 하면서 보았는데, 일단 짧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일단 파이가 1달러 위로 다시 폭등한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일단 나는 파이코인을 응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파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파이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 코인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자신이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심지어 파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팟과 파천지 이런 단어를 다 아시고 커뮤니티 글을 보신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최근에 이 오태민 님도 파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많이 서치를 해보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팟가들의 논리대로라면 파이 가격은 현재 0.01달러 수준까지 추락을 했어야 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반등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파이가 단순히 펌핑과 덤핑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는 아니라는 것이고, 지금 초반에 약간 아쉬운 가격을 보여주는 것은 이것은 파이의 설계상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라는 분석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파이의 설계상의 문제라는 것도 파이를 비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의 설계자들을 지금 고뇌를 다 이해를 한 상황에서 이를 글로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이 설계의 깊이와 폭을 고려했을 때 모든 게 100% 완벽성으로 만들어지기에는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그럼 어떤 부분이 아쉬웠을까? 라고 하면은 일단 장점부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휴대폰으로 하루에 한 번 출석 체크만 하면 된다라는 것.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소모하지는 않죠. 시간이나 관심의 비용을 투자를 하긴 하지만 비트코인과는 다르죠. 어떻게든 여기까지는 특성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반대로 누구나 이렇게 참여를 하게끔 오픈을 한다라는 점에서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꾸준히 참여하는 사용자들의 분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에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인도와 필리핀의 백수들이 이 파일을 쉽게 채굴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의 비율이 이 생태계에서 늘어나게 되었을 때 이 초기 파이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팩트는 맞습니다. 이번 상장 초기에 가격이 크게 매도 압력을 받았던 이유를 그런 설계상의 특성에서 지금 오태민님은 찾았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충분히 파이 생태계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맞고요. 또 초반에 손바뀜이 충분히 일어날 거라는 것 이미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오태민님이 말씀을 하신 거고, 하지만 또 반대로 글로벌적으로 6,500만 명이 참여를 해서 브랜드 가치를 확립했다라는 것은 상당한 성공이라는 거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파이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인지도를 높였다라는 점에서는 매우 주목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파이를 상당히 좋게 얘기를 해주셨고, 파이에 대해서 지금 많이 배우고 있다, 이제 이런 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태민님이나 현재 비트슈어님이나 심지어 알고란 채널에서도 요즘 그렇고요, 지속적으로 파이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 지금 분석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파이가 이제는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하고 메인스트림에 올라섰구나, 이런 부분을 확실히 알 수 있었고, 시작치고는 지금 나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코인 현재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기준으로 해서요 80% 이상 폭등하면서 상당히 지금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코인마켓캡 트렌딩 크립토 현재 순위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는 거래소는 지금 게이트.io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OKX였지만 지금 순위가 뒤바뀌었죠. 첫 번째가 게이트.io, 두 번째가 비트겟 거래소, 그리고 세 번째가 OKX 거래소가 되겠습니다. OKX 거래소 거래량이 줄어든 이유로는 좀 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국내 출금 운동이 있었던 것도 분명 어느 정도 영향이 미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의 거래소에서 지금 출금을 하더라도 다른 거래소는 입금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4시간봉 차트입니다. 상장 후 강한 매도세가 나왔었죠. 상장 이후로 75% 이상 하락하면서 하루 정도는 0.6달러에서 계속 지지선 싸움을 해주다가 어제부터 다시 강한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1.7달러까지 찍고 150%까지 상승 구간을 만들어 주었다가 현재는 다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당장 어떤 패턴을 분석하기는 그렇지만 컵앤 핸들 모양을 살짝 그려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들 부분에서 약간의 되돌림 이후에 다시 한번 급격한 상승을 그려줄지 아니면 하방을 이탈해서 다시 큰 조정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커다란 U자를 한번 그려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짧은 횡보 이후에 큰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좀 조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파이 차트를 보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볼만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이 차트 단기적 움직임에 너무 집중하는 거 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움직임들이 계속 올 것이고요. 우리가 그때마다 너무 큰 한위와 이 큰 스트레스를 받고 하면은 이게 오래 견디기 힘든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어쨌든 파이가 다시 1달러 이상은 넘었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지금 전해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재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폐쇄형 메인넷 기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파이는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되면 여러 미디어에서 파이를 공격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가격이 되었던 커뮤니티가 되었건 어떤 KYC의 개인정보 이슈가 되었건 무조건적으로 우리 파이를 이슈화할 것이고 비난할 것이다. 그 이유는 파이는 세상의 혁신을 위해 태어난 프로젝트이고요.
비수능주의적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상당히 이 파일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든 억누르려는 현상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디와 팬이 공지에서 파이는 비수능적이다 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직접 사용을 했습니다. 코인 시장에 수백 개, 수천 개 새로운 암호화폐가 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드에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탄생이 되었다라고 해서 상장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런 것을 쉽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사회에 큰 이슈를 만들고 기존 사고방식에 위협이 되는 프로젝트들이 나와줘야 이렇게 미드에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비난이나 어떤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초반에서 여러 미디어에서 파이 스캠 썰을 얘기하고 비난 관련 영상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파이가 초반에 성공적인 데뷔를 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축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시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서울경제 채널에서 파이코인 상장 하루 만에 70% 급락, 사기 논란 확산, 이제 이런 뉴스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더욱 많은 미디어들이 이 파이를 얘기를 하고 이것을 두려워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